자, 개념 59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59는요, 앞에 걸 잠깐 정리를 하시면, 우선은, 개념 40부터야. 개념 40부터 48은 접선을 활용한 부분이고요. 개념 49부터 58까지가 이제 접선 말고요, 도함수라고 하는 파트를 통해서 그래프를 완성한 거고요. 59부터 이제 68까지는 이 앞에 두 가지로 완성된 그래프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요 파트를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면서 점검을 하시면 알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개념 59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시거나 빨리 그리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해오시면 이 파트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파트 특히 방정식 이제 그다음 곧바로 부등식 나오거든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래프의 활용 파트라고 보시면 돼. 첫 번째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할 부분이 뭐냐면 오늘 배울 방정식과 아마 오늘 배운단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개념 정리와 이제 개념 59와 쭉 내려가는 부등식 파트는 어디와 연관이 있다. 바로 그래프를 잘 그리시면 되고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시 청취를 하셔갖고요.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좀 그래서 다 좀 내용을 일단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요. 요 응용이 이제 계속 쓰이는 거니까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일단은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 그래프가 3차와 4차가 좀 다르긴 하는데 3차부터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봐봐. 이거는 근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세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특징을 우리가 보시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이 도함수 f'이 2차고요. 그 2차에 0이 되는 게 두 개 존재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몇 개? 하나씩 존재한다는 거야.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야. 뭐냐면 세 개의 식을 가졌을 때 그 fx 알파 그 다음 fx 베타를 했을 때 이 부호가 양수, 음수. 그래서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뭐하면 다르면 이게 수학적 표현이야. 좀 기억해. 다시. 그럼 얘가 이제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극대와 극소가 어쨌든 간에 음수, 양수 이렇게 된다는 거. 그것도 얘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시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를 곱했을 때 음수라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근이 몇 개이다? 세 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에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게 없어. 여기서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생각을 해볼게.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걸 뭐라 그래? 중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이 결국에는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극대값을 보면 x축과 뭐하고 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그렇지. 두 개를 곱했을 때 뭐 하는 거야? 0이 되는 경우야. 그러면 근이 몇 개 있다는 거야? 두 개 있다는. 이건 뭐 음수일 때도 똑같은 방법이고 같이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3차 함수가 극대 극소값이 없었을 때는 얘들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근은 하나는 존재하게 돼 있어. 근데 이건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죠.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기억해 두세요. 됐죠? 이번에는 여기 이제 1번이라고 얘기하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4차 함수 가지고 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4차 함수는 같은 개념을 해석하시면 돼. 자,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근이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럼 봐봐. 극대값 몇 개, 한 개, 극소값 몇 개,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좀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여러분 좀 판단을 해야 돼. 아, 이런 원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좀 아셔야 된다. 만약에 중근 갖는 경우도 한번 판단해 볼까? 중근 갖는 경우. 자, 만약에 이걸 판단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여기 알파, 베타니까 극소값, 음수, 극대값, 양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곱하기가 얼마네? 0보다 어때? 음수 양수가 0보다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 뭐냐면 얘가 양수잖아. 그럼 봐봐. 얘가 다 모두 다 x축보다 이렇게 올라와져 있다고 하면 그는 판단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때그때만 좀 다르다는 거야. 알겠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좀 다르다. 좀 그때그때만 판단을 하자.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달라. 뭐냐면 이렇게 자 x축이 주어져 있고 난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그럼 근이 한 개, 두 개, 세 개야. 그럼 뭐야? 극대값이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경우겠죠? 그지? 그 다음에 뭐야? 나머지는 다 음수가 되는 거. 그럼 딱 곱했을 때 뭐야? 그렇지. 뭐야? 0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가운데 극대값 갖는 경우는 알파라고 잡았을 때 f 알파 나머지 곱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0이 되는 거. 이럴 때는 뭐야? 근이 하나, 둘, 셋 갖는다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겨. 어떤 거냐면 잘 봐. 이게 맞다면 이런 경우도 좀 문제가 생겨. 뭐냐면 이렇게 생기는 경우. 이건 근이 지금 3개였는데 2개야. 이것도 만족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4차 함수가 나왔다면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하셔갖고요. 문장에 맞게끔 해석한 게 필요해. 3차는 이렇게 나오는데 4차는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되는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부등식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야. 결국에는 뭐냐면 그래프를 잘 그려서 판단하는 건데 자, 어떻게 응용되는지 문제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시면 4차 방정식이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정하라 라는 문제야.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좀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첫 번째, 일단은 주어진 애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어떻게 분류하는지 잘 보세요. 일단은 3x4 이렇게 일단은 요령이야.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요걸 좀 이동을 시킬게요. 자, 요거 하나 하고요. 요거를 fx로 이렇게 여러분 놓고요. 또 gx를 놓을 때 요 놈을 이항시켜.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4차 함수와 상수 함수가 만나는 곳이 중근이라는 얘기는 접하는 경우와 서로 단 두 개의 실근 갖는 거니 예를 들어서 4차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중근이면 얘를 지나면 얘가 이제 x축과 평행한 그래프니까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했을 때 얘 값을 구해봐라 이 얘기야. 느낌 오시죠? 그러면 뭐야? fx를 그려봐야 돼. 자, 한번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그래 두 번째는 이 컨셉대로 여러분들이 좀 유지시켰으면 좋겠어. 계산할 때. 자, 이건 얼마 되냐면 이렇게 이제 미분이 되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 뽑아내시고요. 쏘리. 24. 됐어요? 공통인수 뽑아내시면 앞에서 얘가 나오니까 x제곱이 나오고요. 뒤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얘는 12 빼면 얼마냐? 이거 맞죠? 12 빼면 마이너스 1이고요. x 마이너스 2인가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적당히 어떤 거 그래프를 예측할 수 있겠다. 이때 그릴게요. 어디야? 이거 정리하시면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2에서 fx가 완성된다. 그죠? 끝이 올라가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태다. 이게 바로 f'이다. 자, 그럼 우리가 뭐야? 바로 밑에다가 뭘 예측할 수 있어? f를 예측할 수 있겠죠? 자, 뭐야? 극소죠? 자, 극소는 어떻게 돼? 극소값 마이너스를 어디다 집어넣어? 본래식에 집어넣으면 극소값이 뛰쳐나옵니다. 극소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19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9.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자, 1일 때는 얼마 나오면 13이 나옵니다. 1일 때는 13. 그 다음에 1일 때는 8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충 찍어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이런 형태의 그래프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일 때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됐죠? 그러면 fx가 완성이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 요 놈을 한번 그어보는 거야. 근데 봐봐. 중근하고 서로 다른 실근을 간다는 건 어떻게 했냐면 중근 갖는다는 경우는 이렇게 접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과 중근 갖는 경우는 k가 얼마일 때야? 그렇지. 13일 때이고요. 사실 여기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중근 하나, 실근 두 개.
요거 아까 얼마나 했어? 8이라고 했었나? k는 얼마 돼? 8. 괜찮아? 그래서 둘이 더하면 값이 얼마야? 바로 21이 답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도 같은 방법이야. 다시 2번도. 자,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도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두 개가 만났으니까 두 개를 연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는 습관을 먼저 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이항시키는 거야.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 12x고요. 이쪽 k야. 따라서 이때 fx가 누구냐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gx는 이렇게 k로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두 번째 fx를 뭐하면 일단 미분하셔갖고요. 이렇게 돌리시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그러면 넘겼으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랑 2를 지나고 아래로 블록인 형태겠죠. 이게 바로 fx에 대한 프라임 값이고요. 다시 또 뭐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그래프. 뭐야? 극대 극소니까 극대 극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대와 2일대가 있는데 요거 어디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얼마 같냐면 여기다 극대 값이 16일대와 마이너스 16일대 가죠. 그러면 이제 봐봐. 같은 방법에서 가시는 거야. k 값이 뭐야? 자, 여기서 보시면 서로 단 세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겠죠. 무슨 말이야? 아, k란 것이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이거 작다라고 한다면 뭐야? 세로 다는 세 개씩을 갖는 거야. 문제를 좀 바꿔볼까? 만약에 두 근 간다고 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있어야겠죠. 하나, 둘. 여기도 있죠. 둘. 그럼 두 근을 가졌을 때는 뭐야? k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그럼 결국에는 이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게 뭐 있어? 바로. 그렇지. 극대극소야. 그죠? 그거 중심으로 문제를 보시면 돼. 됐죠? 자, 정리하시고 다음 개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